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문화권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두 가지 가설, 즉 문화권은 자연 환경이 결정한다. 아니다. 문화권은 인문 환경이 결정한다. 이 두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연 환경이 문화권을 결정한다는 가설과 관련하여 기후 조건에 따라서 설거지를 하는 문화 패턴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인문 환경이 문화권을 형성한다는 가설과 관련하여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금기시하는 음식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러한 가설과 관련하여 그러한 가설을 제기한 이론적 배경을 특정 학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선생님이 도연아, 지금까지는 기후나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 양식, 즉 문화권을 형성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지.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자, 학자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흥미로운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까? 자, 학자들은 어떻게 분석했는지 흥미로운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 자, 그러니 도현이가 네, 기억나요. 서로 신성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맞아. 우리는 보통 그것을 종교라는 인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만약 그들이 소를 먹지 않는 진짜 이유가 종교적 믿음 이전에 먹고 살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어떨까?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요.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참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소가 다른 쪽으로 더 쓸모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자, 먼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인문 환경이 문화를 문화권을 형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종교의 교리가 다르면 그러한 교리를 반영하는 음식과 관련하여 금기시하는 음식의 유형이 다르다. 자, 그래서 봐라. 음식 문화만 하더라도 이러한 종교가 결정하지 않느냐, 종교적 교리의 패턴이 결정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인문 환경이 문화권을 구성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는 가설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인문 환경, 예를 들면 종교적 교리, 종교라고 하는 영역 역시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출현한 것이다. 즉 특정한 기후 조건에서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예를 들면 소를 먹는 것이, 식용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물리적 자연 환경이 소를 금기시하는, 소식용을 금지하는 종교적 교리를 출현시킨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은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인문 환경이 문화권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층에는 결국 자연 환경이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심층의 뿌리에는 자연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자, 그런 선생님이 아주 예리한 질문이야. 그러나 농기계가 없던 과거 인도의 덥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 그리고 우연한 땔감, 즉 소똥으로 만든 땔감은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 자, 그린 도일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힘이 센 소가 꼭 필요했겠네요. 소가 밭도 갈아주고 우유도 주고 배설물은 땔감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만약 배가 고프다고 소를 잡아먹어버리면 당장은 배 부르겠지만 다음에 농사를 망쳐서 굶어 죽게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소식용을 금지하는 종교적 교리가 소식용 금지라는 음식 문화 패턴을 출현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한 종교적 교리의 밑바닥에는 결국은 자연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럼 자연 환경은 어떠했느냐? 만약에 우리가 소를 잡아먹는다면 인도의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만약에 인도의 척박한 환경에서 소를 우리가 잡아먹는다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되고, 그리고 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유나 땔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소의 소똥은 땔감으로 활용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농사도 짓지 못하고 소를 식용해버리면 우유도 얻지 못하고 땔감도 얻지 못하니 생존에 불리하더라. 따라서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식용을 금지해야 하고, 그렇게 소식용을 금지하는 관점을 종교적 교리에까지 반영시킨 것이다. 결국 소식용을 금지하는 종교적 교리는 그렇게 소식용을 금지시켜야만 생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인도의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비롯한다. 결국 소식용을 금지하는 그런 음식 문화는 겉으로는 인문 환경으로부터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문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더욱 더 심층의 뿌리에는 자연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한가라고 하는 측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결국은 문화권 형성의 심층의 뿌리에는 인문이 아니라 자연 환경이 자리 잡고 있더라. 자, 이러한 관점과 관련한 대표적인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 선생님이 완벽한 통찰이야. 동희가 방금 설명한 것이 바로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가 주장한 문화유물론의 핵심이란다. 해리스는 사람들이 사상이나 종교 같은 상부구조는 결국 기후, 지형, 경제적 생존 방식 같은 하부구조, 즉 자연환경과 물질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어. 종교적 금기는 사실 열악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생존 전략이 문화로 굳어진 것이라는 설명이지. 자, 그런데 바로 이 마빈 해리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문화의 패턴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문이 아니라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마빈 해리스의 이론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마빈 해리스의 이론은 문화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즉 문화의 패턴을 결정하는 것은 유물, 머티리얼리즘, 오직 물질이다. 즉 물리적인 자연 환경이 문화의 패턴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리스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라고 하는 이 개념적 틀을 사용하는데요. 이 해리스가 말하는 하부구조는 바로 물리적 자연 환경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즉 기후, 지형,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기후와 지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한가, 합리적인 생존 방식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부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기후와 지형에서 생존에 유리한 방식을 온전히 지지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한
종교 내지는 사상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종교와 사상은 상부 구조로서 인문 환경에 해당합니다. 결국 해리스의 문화 유물론은 자연 환경인 하부 구조가 인문 환경인 상부 구조에 속하는 종교의 교리까지 결정한다. 자, 결국 이 문화의 패턴은, 특정 지역의 문화 패턴은 결국은 인문 환경이 아니라 하부 구조에 해당하는 자연 환경이, 물리적 자연 환경이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 해리스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해리스의 이론은 또 다른 사상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사상가가 누구인지, 자, 그린 선생님이, 자, 사실 해리스의 이 아이디어는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어. 마르크스는 사회를 분석할 때 생산 양식이라는 경제 시스템이 사람들이 법, 정치, 종교 같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역사적 유물론을 주장했거든.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물질적 조건이 우리 생각과 사회 제도를 지배한다는 거지. 자, 우리 마빈 해리스의 이런 이론은 칼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통 칼 마르크스를 공산주의를 출현시킨 학자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이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즉, 역사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는데 그 역사의 발달 과정에서 특정 단계가 다른 단계로 변화하여 발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물질적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조건. 자, 이 물질적 조건을 이 칼 마르크스는 하부 구조라고 합니다. 하부 구조. 마르크스가 말하는 하부 구조는 바로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바로 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한번 출현하면 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작동시키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부 구조인 법, 정치, 종교가 결정되더라. 바로 이 법, 정치, 종교는 우리 마빈 해리스의 관점에서 보면 인문 환경에 해당하겠죠. 결국 이 마르크스와 마빈 해리스 사이의 공통점은 뭐냐? 물리적 조건이 종교, 법, 정치와 같은 인문 환경을 결정하더라. 인간이 구성한 모든 정신적 구성물은 다 물질적 조건이 결정해낸다. 이것이 마빈 해리스와 칼 마르크스의 공통점이고, 바로 이 마빈 해리스의 그러한 생각, 즉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물질이 인간이 구성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이 마빈 해리스의 관점은 바로 칼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이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마빈 해리스는 마르크스와 동일하게 물리적 자연 환경이 인간이 구성한 모든 것들, 즉 인문 환경을 결정하더라라고 하는 자신의 문화 유물론이라는 이론을 도출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선생님이 마르크스 이론을 건축물의 구조에 대입해 생각해보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튼튼한 기초공사잖아. 마르크스는 한 사회를 거대한 집이라고 보았고, 그 집을 굳건하게 떠받치는 가장 밑바닥의 단단한 토대, 즉 하부 구조가 바로 경제 시스템이라고 본 거야. 이 기초, 즉 하부 구조를 이루는 모래와 시멘트가 바로 생산 수단과 인간의 노동력이 합쳐진 생산력,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맺는 생산 관계인 거지. 그럼 도연아, 이 재료들, 즉 생산력과 생산 관계,
이 재료들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튼튼한 1층 바닥 전체, 즉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 즉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것 자체는 이 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 자,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결국은 물질이 인간이 정신적으로 구성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이 관점입니다. 자, 여기서 물질이 인간의 정신이 구성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마빈 해리스가 그대로 빌려가서 물리적 자연 환경이 종교와 같은 인문 환경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문화유물론을 출현시키는데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마르크스의 이론, 즉 물질이 인간 정신이 구성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마르크스는 바로 이 자신의 이론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일종의 건축에 자신의 이론을 비유합니다. 우리 건축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층, 바로 이것을 하부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바닥 층을 바탕으로 올려진 2층과 3층 등등 이 윗부분을 상부 구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상부 구조, 그리고 이 부분을 하부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이 하부 구조는 바로 경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물질적 조건이죠. 경제 시스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시키는가, 이것이 경제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죠. 그리고 이 자본가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공장, 기계와 같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어요. 반면에 노동자는 이러한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로 계급이 나누어진다. 바로 이것이 생산 관계입니다. 자, 이러한 계급 구조에서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투입했는가에 따라서 임금의 이 가치도 임금의 양도 달라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것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즉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가 계급 관계를 이루고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본가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 우리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하죠. 바로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바로 물질적 조건으로서 하부 구조에 해당하고, 바로 이 물질적 조건인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을 작동시키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부 구조, 즉 인간 정신이 구성한 모든 것들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교, 정치, 법 이런 것들이 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출현하는 정치, 종교, 법은 당연히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작동시키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 내용이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이 자본가가 노동자를 활용하여 생산 수단인 공장 기계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을 활용하여 자본가가 이윤을 창출해내죠. 이윤을 창출해낸다. 결국 자본주의는 이러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결국 자본가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 구조, 즉 인간 정신이 구성한 정치, 종교, 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본가에게 유리하도록, 즉 자본가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상부 구조, 인간 정신이 구성한 모든 것들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 정신이 구성한
정치, 종교, 법 이런 상부 구조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물질적 조건, 즉 하부 구조가 결정한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